안녕하십니까, 내과의사 김병재입니다. 오늘은 자궁내막증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자궁내막증은 이 자궁 안에 있어야 될 조직, 즉 세미나 이러한 세포 조직들이 자궁 밖이나 여성분들의 생식기 주변에 자궁에 있어야 될 자궁의 조직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 그리고 가장 많은 증상은 첫 번째, 월경통입니다. 생리 전이나 특히 생리 중에 통증이 아주 심해지고 또 생리 후에도 통증이 이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염 진통제로 또 타이레놀로 컨트롤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잘 안 돼서 그 양이 점점 늘어나고, 그 양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위나 소화기에 그 약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리통, 즉 월경통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해요. 상당히 심각하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증상은 불임입니다. 특히 자궁내막증은 나이가 젊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궁내막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불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증상은 성교통입니다. 즉 성교를 할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자궁내막증에 정확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이 자궁내막증의 원인을 흔히 현대학에서는 이 월경시, 월경이 다시 역류해서 이 자궁 밖으로 가서 그 자궁 안에 있는 조직들을 그 옆으로 퍼뜨린다라는 설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지가 않는 설이에요. 요즘 연구 결과에는 이 자궁 역류, 즉 생리식 자궁으로 월경이 역류하는 여성들을 깊이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역류설이 맞다면은 역류하는 여성들이 거의 다 자궁내막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10%의 여성들만 자궁내막증이 생겼고, 자궁 역류가 있다 하더라도 90% 되는 여성분들은 자궁내막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설은 맞지 않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자궁 안에 있어야 될 조직이 자궁 밖에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궁 밖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장상피 화생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이 많습니다. 장상피 화생, 생소한 단어는 아니실 거예요. 즉, 위에 있어야 될 세포가 염증과 여러 가지 나쁜 환경으로 인해서 장에 있는 세포로 바뀌는 게 장상피 화생입니다. 여기에서 자궁내막증에서도 이 자궁 안에 있어야 될 조직이 자궁 밖에 생기는 거는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여성들의 생식기 주변에 염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염증을 견뎌내고 그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자궁 안에 있는 셈이나 이러한 조직들이 염증에 잘 견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여성 생식기 주변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은 염증이었습니다. 이 염증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는 거고, 이 염증 때문에 좀 더 심해지면은 구토나 메스꺼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을 제대로 치료하시려면은 염증을 치료해야 됩니다. 이 자궁내막증을 보면은 여성 생식기 주변에 있는 자궁에 있는 조직들 사이에서 계속된 염증 반응, 섬유 반응, 그리고 좀 더 심해지면은 거기서 약간의 출혈이 일어나요. 그래서 출혈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초음파나 이런 걸 해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보여요. 근데 이 염증을 치료하기 시작하면은 그러한 덩어리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왜냐면은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이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의 식생활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이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가장 많이 먹어요. 그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은 많습니다. 밀가루, 그리고 과자 또는 튀긴 음식, 고기, 이러한 것들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먹고 또 이러한 음식물들이 우리 몸에서 생기는 독소를 정화시켜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칼슘은 또 많이 먹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먹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칼슘을 지금까지 먹어왔어요. 즉 우리 몸에서 칼슘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살아있지 않는 칼슘들을 먹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액 안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와서 우리의 조직에 염증을 일으킬 때까지 방어책이 없었던 거예요. 비록 우리 간이 해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간도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간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간의 기능이 떨어지고 우리 몸의 혈액에 독소가 많으면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 또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내막증을 제대로 치료해서 월경통, 성교통, 그리고 궁극적으로 불임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성 생식기 주변에 있는 염증 치료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염증 치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식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식생활은, 올바른 음식은 효과가 가장 빠르고 그리고 부작용이 없으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식단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살아있는 채소와 그리고 싱싱한 과일들, 그리고 우리 세포들을 재생시키는,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재생시킬 수 있는 생씨앗이 주로 된 식단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에 건강한 지방, 즉 식물성 지방인 아보카도, 견과류, 생들기름, 생올리브오일, 이러한 것들의 적절한 섭취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단백질의 섭취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백질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몸에 근육이 붙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진대사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는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지금까지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로 정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콩, 두부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진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 건강기능식품인데요. 건강기능식품은 여러 연구에 하면은 어떠한 병의 예방이나 치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다 보면은 그 안에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첨가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되찾고 자궁내막증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음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그리고 질병의 상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짜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러한 식단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한 식단을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 식단이 다 모든 사람한테 맞는 식단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식단을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을 따라 하시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시면은 좋은 효과를 빨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를 제대로 빨리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꼭 자기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야 됩니다. 염증을 하나씩 치료해 나갈 때 자궁내막증, 즉 자궁내막증 때문에 생긴 물혹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종괴들, 이러한 것들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월경통이나 성교통이나 이러한 것들의 통증이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꾸준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이 아주 중요해요.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해주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자궁내막증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